조국 전 장관을 향하는 검찰의 칼끝이 세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수사를 받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이 건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감찰 중단 지시를 한 윗선이 바로 조 전 장관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세 갈래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입니다. 예, 지난 2017년 말에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와 관련해서 이 경찰이 압수수색 또 강도 높은 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사를 지시한 주체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종안신문에 좀 실려 있는데요. 진위 여부를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당시 일 때문에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한 내용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합니다.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막차를 타고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운하 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가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어떤 공적을 세우려고 마음먹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권 차원에서 자신을 낙마시키고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밑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다 동원된 거다. 이렇게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나눠서 보면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제 황운하 전 울산지방청장을 향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수장이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경찰 수사가 이 첩보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건데 김기현 전 시장은 이제 청와대에서 황운하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황 전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관건을 악용한 정치 공작 수사를 벌였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시 수사 때문에 측근들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무혐의가 돼서 선거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송철호 민주당 당시 후보 지금 현 시장한테 지긴 졌죠. 그게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당시 시장이 한 15%포인트 차로 많이 여론조사에서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 혐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금 송철호 현 시장에게 지면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건 때문에 내가 낙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정 기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김기현 전 시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황운하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자신이 낙마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쪽 당사자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하고 당시 민정수석실 조국 전 장관은 뭐라 그럽니까? 네, 이제 당시 경찰청장과 청와대 입장이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오늘 SNS에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SNS 입장을 올렸으니 그걸로 가름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은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다. 이 첩보가 어디에서 온지는 모른다. 그리고 이 하달된 첩보는 이 김 전 시장의 비리가 담긴
담긴 내용이었고 예. 우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청와대는 오늘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가 되면 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한 절차를 예.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첩보 정보를 입수하는 곳이죠. 그래서 관련된 첩보를 해당 기관, 뭐 경찰이든, 뭐 국세청이든, 뭐 이런 기관에다가 그냥 넘겨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게 왜 하명 수사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면은 청와대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명 수사에 따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진위 여부는 결국 누가 가려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이 검찰 수사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진위 과정에 대한 좀 공방이 더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앞서서 이 경찰을 수사할 때만 하더라도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하고 예. 뭐 동생에 대한 체포의 영장도 청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예. 나중에 이제 검찰로 넘어온 뒤에는 이 측근들의 직권남용 혐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 처분, 혐의가 없음 처분들이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김 전 시장 측에서는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추후 이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 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경위를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 셈이 되는 거군요. 네, 특히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황 청장을 고발한 게 울산지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진위를 좀 밝힐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하명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하나의 쟁점이 부각이 됐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 금융정책국장의 이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감찰을 과연 무마하도록 압력을 썼느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알릴레오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직접 그 얘기 듣고요. 유재수 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도 알고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조국과 유재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지검에서 계속 다루면 이거는 유재수라는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건이고, 중앙지검에서 가져가서 민정수석실을 치면 이거는 청와대 민정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를 한다는 예.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보통 일이 지금 아닌데요?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건 2개뿐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네,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정리를 한번 했었죠. 이제 그게 명확히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볼륨을 더 키워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거든.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분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동생 취업 특혜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야죠. 뇌물수수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감찰무마는 윗선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조국 모르는데 아직도 그 말 인정하십니까? 동생 취업 특혜 인정하십니까? 예,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인데 이 부분과는 또 별개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뭐 첩보, 본인의 개인 첩보라고 이제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사실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예, 뭐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런 위험성을 감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이제 본인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도 이제 본인의 취재에 의한 겁니다. 지금 예. 본인의 취재에 의하면 유재수 전 부산시장 경제부시장하고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연결고리는 하나도 없는데 예. 어쨌든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거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는 거는 예. 뭐 검찰로서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좀 취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그 주장은 어쨌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좀 기소를 하기 위한 이런 행위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제를 조국 전 장관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이제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군요. 김근희 기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어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가 나오면 이게 관련자들의 얘기가 너무 상반돼서요. 김태호 전 감찰반원의 경우에는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있던 감찰반장은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데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죠. 이 세 사람의 관계 또 세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검찰이 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뭔가 윗선의 어떤 중단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은 감찰권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 전 장관이 뭐 일방적으로 윗선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조 전 장관과 또 이 박형철 비서관과 당시 이 백원우 비서관과 함께 세 사람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 결정했던 사안이지 이 조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뭔가 윗선에서 지시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감찰 외압이 있었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인걸 특감반장이겠죠. 이들의 진술이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좀 미확인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정말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그 윗선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검찰 내부에서는 언제쯤 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판장이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관련한 공범을 기소를 언제 할 거냐라고 이제 그걸 밝혀달라고 검찰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다음 달 공판 준비 기일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언제쯤 기소를 할지를 그 날에 밝히겠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이제 기준으로 조금 수사가 좀 진척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정경심 교수 측 가족의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동부지검에서 관련해서의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수사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 이 얘기는 이제 서로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요. 또 뭐 일부 언론들의 보도기 때문에 그 보도를 또 사실로 전제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조국 전 장관을 글쎄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겠습니다만 잡기 위해서 수사한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아주 집요하게 지금 여러 방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말할 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일면식도 조국 장관하고 유재수 씨랑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어도 얼마든지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죠. 일면식 없어도 조국 장관이 정권 실세에 부탁을 받고 그 감찰 무마를 했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시장 그 선거 앞두고 그
기소하고 재판에서 결국은 김기현 시장이 떨어지게 된 거, 이거는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랑 상황이 굉장히 정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 사건에 이게 그치지 않고 조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선거하고 부정부패 뇌물을 직권남용을 덮어줬다는 게 잘 만약 확인이 되면은 정권적인 차원으로 크게 좀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좀 주시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